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스마트폰이든 열쇠든 그냥 몸 숙여서 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허리를 구부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뭔가 당기는 느낌. 조심조심 무릎을 굽혀서 어떻게 집었는데 일어서는 순간 또 찌릿.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지? 나 이제 이것도 못하는 건가? 사실 그 느낌 저도 압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보시면 그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 4가지를 가져가실 겁니다.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효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척추의학 저널들이 증명했습니다. 이 4가지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면 다음 달 바닥에 떨어진 물건 집을 때 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쉬어도 안 낫는가? 먼저 딱 하나만 알고 가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급성 요통입니다. 갑자기 삐끗하거나 무거운 걸 들다가 뚝 하는 경우죠. 이건 보통 4주에서 6주 안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만성 요통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아픈 경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3%가 이 만성 요통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만성 요통이 왜 생기는 걸까요? 국제척추의학 저널 스파인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 1만 명 이상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거기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만성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쉬기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공포-P 반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허리 쓰면 아프니까 허리를 쓰지 말자. 그래서 허리를 안 씁니다. 안 쓰면 주변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를 더 못 버팁니다. 조금만 써도 더 아파집니다. 더 안 쓰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쉬면 쉴수록 오히려 더 아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허리 통증의 해답은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올바른 움직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코어 안정화 운동입니다. 코어요? 복근 운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강화하겠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길 교수가 있습니다. 척추 생체역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2016년에 요통의 과학과 치료라는 책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할 때마다 척추 디스크에 3300N의 힘이 가해진다고요. 숫자로 감이 안 오시죠? 약 330kg입니다. 그게 허리 한 번 할 때마다 얹혀지는 겁니다. 대신 맥길 교수가 권장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흔히 맥길 빅3라고 불리는 3가지입니다. 첫째, 쿼드독입니다. 네 발로 기는 자세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쭉 뻗습니다. 그리고 10초 유지합니다. 척추를 꼿꼿하게 유지하면서 주변 근육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둘째,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옆구리 근육인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를 옆에서 받쳐줍니다. 셋째, 변형 컬업입니다. 손을 허리 밑에 괴고 머리만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일반 윗몸 일으키기랑 다르게 허리에 과한 압박 없이 복부를 활성화합니다. 2019년 정형외과 및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3가지 운동을 만성 요통 환자들이 8주간 수행했더니 통증이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얼마나 해야 하냐고요? 각 동작 10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10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동작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습관, 걷기입니다. 걷기요? 그게 운동이 됩니까? 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2017년에 유럽 척추 저널 유러피언 스파인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만성 요통 환자 20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하루 30분씩 걷기만 했습니다. 6개월 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통증 감소 효과가 두 그룹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냥 걷기가 전문 물리치료와 효과가 같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척추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다는 건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디스크는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걸을 때마다 디스크가 눌렸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주변의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말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디스크는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야 합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냐고요? 연구에서 권장하는 건 하루 30분 주 5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0분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반론이 있으실 겁니다. 걸으면 더 아프던데요. 이런 경우는 자세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걷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고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십시오. 이 자세가 허리에 가는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 수면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잡니까? 6시간에서 8시간. 하루의 3분의 1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허리가 어떤 상태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엎드리면 허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요추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 상태가 6시간에서 8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척추 전문의들이 가장 피하라고 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허리에 가는 비틀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천장을 보고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는 자세입니다.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과도하게 꺾이는 걸 막아줍니다. 2015년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연구팀이 이 자세를 실험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잔 그룹이 그냥 잔 그룹보다 아침에 느끼는 허리 통증이 25% 낮았습니다. 베개 하나 차이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옆으로 자면 어깨가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어깨 아래에도 얇은 수건을 받쳐서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2015년 스페인 무르시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 모두 허리에 좋지 않으며 중간 정도 경도의 매트리스를 쓴 그룹에서 통증과 수면 질 모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습관, 앉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모르는 사이에 허리가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데이터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척추 생체학 학자 알프 나켓슨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40% 더 높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디스크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구부정하게 앉으면 그 압력이 다시 수십 % 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하루 앉아 있는 시간 약 8시간입니다. 그게 매일 매주 매년 쌓이는 겁니다.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시간에 한 번씩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5분만 서 있거나 가볍게 걸어도 충분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선 그룹이 계속 앉아 있은 그룹보다 요통 발생률이 54% 낮았습니다. 둘째, 허리와 의자 등받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허리 뒤에 받치면 됩니다.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십시오. 모니터가 낮으면 고개를 아래로 숙이게 됩니다. 사람 머리의 무게가 약 5kg인데 고개를 30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18kg으로 늘어납니다. 그 무게가 목을 타고 어깨, 등, 허리까지 내려옵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습관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어 운동은 하루 10분입니다. 걷기도 30분이고요. 수면 자세도 자는 시간에만 해당됩니다. 근데 앉는 습관은 다릅니다. 일하는 동안 내내, 식사할 때도,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압박을 허리에 주는 행동이 바로 앉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의 80% 이상은 의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운동을 하고 잠도 잘 자도 하루 8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그게 전부 무너집니다. 반대로 앉는 자세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나머지 노력들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의자부터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어 안정화 운동. 윗몸 일으키기 대신 맥길 빅삼, 버드독, 사이드 플랭크, 변형 컬업. 하루 10분. 둘째, 걷기. 하루 30분 주 5회. 전문 물리치료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셋째, 수면 자세. 엎드리지 말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눕거나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고 눕습니다. 넷째, 앉는 습관. 1시간에 한 번 일어서기, 허리 뒤에 쿠션 받치기, 모니터를 눈높이로. 이 4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당장 시작하라고 하면 저는 앉는 방법 변경을 추천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앉아있는 자세부터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허리 통증은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자연스럽게 집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앉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댓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관련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